6주차 3차시 백관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관복의 조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관복에서도 역시나 경축일이나 설날, 조칙을 반포할 때 왕에게 글을 올릴 때 착용했던 것으로 머리에는 양관을 쓰는 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면복과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왕의 면복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백관이 입는 조복에는 문양을 새기지 않은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체제공 금관 조복이라고 해서 그 금관을 쓴 조복의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하응, 그러니까 대원군이십니다. 대원군의 초상화인데 역시 금관을 입고 조복을 입은 형태입니다. 그 구성은 면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패스를 뭐 달고 뭐 대대를 뭐 하고 이 모든 구성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양은 없다는 점이 왕과 신하의 다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이 쓰고 계셨던 금관, 금관이라고 한데요. 이 금관의 모습이 금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실제로 얘는 굉장히 가벼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금칠을 한 건데, 그래서 보기에는 마치 금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진 그 목재,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나무가 소재가 된 양관입니다. 자, 이 금관을 쓰고 밑에 조복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왕과 같이 종묘사직에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제복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운 방심공력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복은 조복에 비해서 소박합니다. 그 용도로도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소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목에 방심공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 지낼 때 입었겠구나. 자, 제복이겠구나 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은 조복에 비해서 소박한 점,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화려한 붉은색을 빼고 검은색의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재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검은색의 이렇게 금의 어떤 그 줄을 이렇게 단 재관을 쓴 모습입니다. 자, 종묘 재래식이 열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그 실제로 제복을 입고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무용으로 입은 의복입니다. 자, 왕의 상복은 골룡포에 익성관을 썼는데 신하들은 또 역시 사모를 쓰고 둥근 깃, 그러니까 달령이라고 하죠. 둥근 깃에 포를 입고 가슴에 흉배를 달고 허리에 대를 메었습니다. 그 둥근 깃 안에 흰색의 고든 깃이 보입니다. 이는 속에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포의 안감에 흰색의 깃을 달고 겉감에는 달령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겉에 보면 포를 입고 안에 흰색의 저고리를 입은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흉배의 모습을 보면 단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당하관의 관복입니다. 소재는 도류 불수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메어져 있는 고름을 한번 풀어서 오늘의 포인트는 달령과 직령을 한번 어떻게 된 구조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름을 풀고 매듭단추로 달령을 고정시켜 두었는데요. 이 부분을 풀면 자, 겉에서 봤을 때는 달령입니다. 둥근 네크라인. 그래서 겉감은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안감은 따로 깃을 달아서 안감만의 교차가 이루어지면 V 네크라인 되는 것입니다. 자, 안감의 형태는
겉감과 반대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감은 안감대로의 직령의 깃을 달고 겉감은 따로 겉감만 단령을 달아서 이렇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 이 부분은 겉감의 색깔의 고름 하나와 안감의 색깔의 고름 하나로 긴 고름을 한 번에 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짧은 고름을 달아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긴 옷감이 내려오게 하면 얘는 묶는 만큼 더 긴 고름인 것이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자, 굉장히 넓은 두리소매를 갖고 있는 관복입니다. 여기는 큰 대를 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대를 맬 수 있는 고리를 크게 옷에 부착해 두었습니다. 네. 이것이 자색이니까 급수가 좀 더 높은, 그렇지만 흉배로는 당하관의 관복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겉감이 붉은색이면 또 아니면 겉감이 푸른색이면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었고, 이는 흉배와 함께 계급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구조에서처럼 겉에 굉장히 폭이 넓은 아래 부분과 그러니까 직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처짐이 없는, 그러니까 왕의 복식에서 두리소매라고 해가지고 그 진동 밑으로 굉장히 넓은 큰 소매가 아니고, 진동은 크지만 거기서부터 직선으로 뻗어져 있는 소매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옷은 컬러가 두 가지인데 붉은색과 푸른색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계급을 구분하기 위한 색의 분리였습니다. 그리고 흉배를 붙여서 그 흉배로 인하여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계급장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계급을 알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도 언제나 뭐 왕도 마찬가지지만 신하들이 궁궐에 입궐해서 공무복으로 입었던 이 관복의 형태는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 동시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슴 부분에 크게 네모난 것이 달려있는 흉배도 역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에는 사모를 쓴 모습, 왕을 만날 때나 그 다음에 그 궁궐에 입궐을 할 때는 무조건 관복을 입고 입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에서 무관의 흉배는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가 무관을 나타냅니다. 그 왼편에 학은 선비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가 문관의 복장에 사용하였고, 오른편에 보이는 호랑이의 경우에는 그 용맹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무관의 복장에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흉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흉배가 그야말로 관복의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흉배는 그 집안의 어떤 그 여인들의 자수의 어떤 솜씨, 그리고 그 시대별로 흉배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또 그 시대의 어떤 그 유행을 탔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호라도 어쩌면 호랑이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쌍호, 단호, 그러니까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 거, 한 마리 있는 거, 역시 두 마리가 있다면 당상간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썼겠죠. 자, 지금 단학의 경우에도 방금 봤던 두 마리의 학이 더 높고, 단학은 당하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전체 하나의 구도를 보시면 집집마다 쌍호의 흉배를 만들라는 그 조건은 주어지면 나머지 디자인은 각자의 집안의 그 여인들의 디자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서양의 서양의 뭐 귀족들의 각자 또 각 집안마다 갖고 있던 문장이 달랐던 것처럼 이 아이템 속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봉황문 흉배 같은 경우는 봉황은
그 왕비와 공주 자가들이 입었던 옷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봉황문 흉배 역시 굉장히 구도가 특별하게 또 제작이 되었고, 지금 오른편에 이 사진은 거북 흉배입니다. 거북 흉배를 금사로 수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흉배에 문간을 상징하는 하악, 무간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자수에서 포에 이렇게 다는데 계급이 높으면 두 마리, 낮으면 한 마리.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디자인하여 만듭니다. 자, 봉황 흉배는 왕비였지만 거북이 흉배는 특별히 대원군의 흉배였습니다. 흔한 흉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대원군이 특별히 제작해서 단 흉배였습니다. 이렇게 또 조선시대에는 그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절대 뭐 그냥 일반인들의 복장만 할 수 있었는데 유일하게 정말 혼례식 때 그 사모화를 쓰고 관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허락되어서 지금의 뭐 현대에 와서도 그 서양식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했더라도 그 후에 남자는 관복에 사모를 쓰고, 그 다음에 여성은 뭐 화롯을 입거나 원삼을 입는 그 전통의 혼례를 살짝, 패백이라는 시간을 가져서 보여지고 있기도 하죠. 요즘은 많이 그 부분이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예, 이런 복장은 일반인들에게 허락된 결혼식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찍고 빛바랜 흑백 사진을 이제 가지고 계신 것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흉배에는 일반인에게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이하응 대원군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백택, 예, 아까 보셨던 아주 특별한 그 동물을 역시나 새겨서 굉장히 큰 형태의 흉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배 위에 큰 이렇게 대대를 걸쳤기 때문에 살짝 가려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그 구도를 또 새롭게 만든, 그래서 백택의 흉배를 앞에서 그 연인군의 모습에서도 봤는데요. 또 다른 구도로 만들어진 흉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초상화가 또 자세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포를 만든, 이렇게 비치는 걸로 봐서는 사죠, 사. 그래서 지금 그 흉배만 아주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 옆에 운문이라고 해서 지금 구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래서 조직을 짤 때, 구름 무늬가 나오도록 이렇게 조직을 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이제 사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얇게 짠 비단 이구죠.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비칠 듯이 얇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운문이 이제 보이는 거 특이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참 재밌는 거는 그 푸른빛의 관복을 입는다 했는데 푸른빛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에 그 관복들만 제가 한번 쭉 모아보니까 그 푸른빛의 영역이 약간 그 초록계 그린 계열에서부터 아주 푸른, 그러니까 블루, 아주 다크 블루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지금 그 소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앞에 달려있는 흉배 보시면, 흉배 사이즈도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저 흉배를 달지 못한 사람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경우는 달 수 없죠. 네. 그래서 달지 못한 사람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면을 가리는 아주 큰 흉배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분은 보면 앞에 작게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또 집중해서 보시면 사모의 형태도 서로가 매우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귀가 굉장히 뒤에 달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사람도 있지만 점차 작아지는 형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유니폼 나누어 듯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각자의 집에서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좀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